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여행인데요. 아, 여행 가서 꼭 뭔가 대단한 걸 경험해야만 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쵸. 그게 참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즐겁게 놀고 쉬고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여러 글이랑 의견들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 질문이죠. 사실 뭐 경험이 아니면 낭비다. 약간 이런 생각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항상 쓸모 있는 일,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속에 사는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죠. 여행 가서 그냥 즐거웠다면 그걸로는 좀 부족한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 맞아요. 솔직히 저도 여행 가서 그냥 낯선 풍경 보면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아, 좋다. 이러는 거 그 자체로 좋거든요. 예. 근데 꼭 돌아와서 아, 이번 여행으로 내가 견문을 넓혔다. 성장했다. 이렇게 막 스스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그 즐거움이 왜 꼭 쓸데없는 일이 되어야 하는지 그 생각 자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쵸. 뭐랄까 쓸데없는 일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걸 우리 사회가 좀 은연중에 심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 시간이 꼭 그렇게 거창하게 의미 있는 일들로만 채워지진 않잖아요, 솔직히. 개인적인 즐거움, 뭐 만족감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소중한 거죠. 여행에서의 즐거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보기엔 그냥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즐거웠으면 그걸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낭비면 또 좀 어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예전만큼 여행에서 막 큰 감흥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외국 나가면 보는 게 다 신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잔디에 자동으로 물 주는 기계 같은 거. 그런 사소한 것도 와, 이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로 너무 많은 걸 미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가보면 아, 사진에서 본 거랑 똑같네 하고 그냥 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정보 접근성이 워낙 높아지면서 낯선 것에 대한 신비감, 이런 게 좀 줄어든 건 분명한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경험의 양이 늘어날수록 감동의 깊이는 오히려 좀 얕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여행 자체가 정말 큰 결심이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 사람 고향을 방문하려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평생 꿈꿔왔던 어떤 높은 산을 등반하기 위해 떠나는 것처럼요. 그런 분명한 목적과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경험이 훨씬 강렬하게 다가왔겠죠. 그렇다면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여행에서 좀 더 깊은 의미나 울림을 찾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냥 유명 관광지 드나보는 것 말고요. 몇 가지 방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각자 개인의 아주 깊은 관심사를 따라가는 여행이에요. 개인의 관심사라? 네. 예를 들어 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뭐 수백 년 된 고서점들이 막 질비한 거리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작은 동네 책방에서 작가랑 독자들이 와인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풍경을 만나는 거죠. 아, 자신이 진짜 열정을 가진 분야의 궁극이라고 할 만한 것을 직접 마주했을 때 그때는 단순한 관광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뭔가 남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오직 나만이 그 가치를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0.01% 차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둘째는요, 시간의 깊이나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좀 압도당하는 경험이에요. 시간과 자연이요? 네. 예를 들어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세렝게티 같은 광활한 초원 위에서 인간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요. 와, 상상만 해도 좀 다르네요. 이런 경험은 우리 안에 있는 되게 원초적인 경외심 있잖아요. 자연이나 시간에 대한 어떤 숭배 감각 같은 거랑 연결되면서 일상의 번잡함을 넘어서는 깊은 울림을 주죠. 아주 오래된 여행의 원형인 순례와도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고요. 일상적인 스케일을 벗어나서 거대한 무언가와 마주하는 거군요. 확실히 좀 강렬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낯섦을 통해서 나 자신과 세상을 좀 새롭게 인식하는 경험이에요. 낯서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뒤로 타서 번호표 뽑고 내릴 때 그 번호에 맞는 요금을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맞아요. 그쵸. 이런 사소한 다름을 통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방식일 뿐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생각에 물꼬를 틀기도 하고요. 신기하네요. 또 뭐 식당에 들어가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권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전혀 다른 것을 목격하는 것도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큰 혼란 속에서도 뭐 내일이면 또 새 정부가 들어서겠지. 일단 커피나 마시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면 아, 세상을 사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구나 하고 좀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이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여행을 꼭 거창한 경험이나 배움의 장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군요. 네네. 그냥 즐겁게 놀고 쉬다 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여행은 때때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자연의 거대함, 또 익숙한 것의 낯섦,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일상에서는 얻기 힘든 깊은 성찰이나 깨달음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서 여행을 즐기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아, 보상 심리요? 네.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생산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몫인 거죠. 그걸 두고 뭐 왜 꼭 해외 가냐, 왜 국내에만 있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행에 대한 여러 관점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은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거움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시는 편인가요? 네. 혹시 여행 중에 마주했던 아주 사소하지만 기억에 남는 낯섦의 순간이 있다면 저희에게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행에서 얻는 가장 값진 기념품은 뭐랄까 물건이 아니라 돌아온 나의 일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의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